자, 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31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은 다른 강의하고는 좀 다르게 딥북 수능 해석이죠. 자, 3월 모의고사 친지 좀 이제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몇 장 부리면서 올리는 이유는 우리 수업 자체가 수능이 좀 엉성하다. 이런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패턴이 이렇게 답을 도출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도어죠.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력하고 상관없이 어처구니 없는 점수가 나온다. 중학교 한 3학년 정도면 1, 2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고발하고 있죠. 자, 그 가운데 평가원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그냥 그대로 답습하면서 보여주는 걸 소비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접근하는 거. 그리고 이게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싱귤레리티라고 해서 특이점이죠. AI가 우리 인간들보다 생산성이 이제 높아져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이제 강제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철학자들이 그 등 따쓰고 배부른 귀족들이 되어질 판이에요. 근데 이제 챗GPT 이런 거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 실력이 수준이 특정 레벨이 안 되면 AI에게 이 인식이 이제 먹혀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 영어가 한편으로 보면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만 해석하면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삶의 지침서 정도까지도 볼 정도로 훌륭한 문장이 많아요. 자, 근데 그걸 갖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또 유튜브나 이런 SNS에서 뭐 수능을 자꾸 폄하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이 왜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인식 방향을 환경에서 잡아주거든요. 여기까지 또 인트로를 그만하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인트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에서도 최근에 왜 생경스럽게 하기 같은 어떤 루틴을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창조가 일어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능 정신에 가장 적합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동네 아저씨의 한 수 높은 수능 영어가 아닌가.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자, 31번 있죠? 이거 여러분들 따박따박 공부 다 했죠?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찍는 복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31번 같은 경우 그 빈칸 문제다.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개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모르겠다 버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뭔가 걸리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써부터, 그러니까 문장 한 문장이 세 줄이라서 한 두 문장 정도로 봤죠. 따라서라고 위에 있는 전체적 결론을 내리는 써죠. 따라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정당함과 타당성을 인정받는가 하면 ability to earn money예요. 31번은 24번하고도 좀 연관되는데 저는 24번을 이야기할 때는 뮤지션들도 우리 음악가들도 자본주의스럽게 또는 이렇게 과학기술처럼 어떤 특허권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24번은 어떻게 보면 과학 위주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건 또 한편으로는 특허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음악도 이제 기술적인 과학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 과정을 그대로 겪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술가들도 31번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 돈 버는 능력에 의해서 정당화가 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공을 갖고 있으면 수능 영어에서는 우리 AI 시대에 있어서 인간들이 가져야 될 어떤 덕목들이나 내공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설명을 좀 시험스럽게 해서 수능을 좀 접근성 있게 평가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 제가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의 매트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본과 과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티스트, 우리 예술가조차도 결국에는 돈 버는 능력, 기에 따라서 그 능력치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답은 그냥 캐피탈리스트가 그대로 보이죠. 자, 31번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31번 끝. 자, 그럼 32번 가겠습니다. 자, 32번은요, 좀 어려웠어요. 뭐, 그러나, 무지성 찍기 버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문장을 대부분 학생들이 해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일 마지막에 날리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이게 디스플리너리라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난리지인데 그 어떤 난리지인가 빨간 난리지냐 파란 난리지냐 노란 난리지냐 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디스플리너리 난리지니까 학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이게 에브리데이 난리지하고는 다르다 해서 그 난리지 그러니까 빨간 난리지는 파란 난리지하고는 다르다라는 그가 보이죠. 그리고 파란 난리지에는 에브리데이라는 세마이 코튼 코트가 되어서 뭔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랑 같지 않고 이게 그냥 인포멀리하게 이렇게 대충 픽업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디스플리너리라는 이런 표현들이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서 1, 2, 3, 4, 5번 중에 디스플리너리라는 말을 찾으니까 2번하고 4번이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4번을 보면 maintain cultural particularly 해서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하려는 학문적 조치는 제일 마지막에 문화적 특성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히스토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빈칸 밑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아닌가. 자, 어때요? 지금 제가 설명해서 그렇지. 이거 5초 각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내가 답 도출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답이 2번 맞잖아. 그죠? 자, 이렇게 수능의 응성함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 되게 정교한 이야기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까지의 이야기를 갖다가 뭔 말인지 모르고 읽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같은 단어의 명사의 반복이 뭐예요? 스토리죠.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빈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스토리가 자 보세요. 그럼 이 스토리가 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이 나오죠. 그럼 이제 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이니까 내가 답했던 히스토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온다 그죠? 그럼 학문적 역사의 이 주장이라는 것은 보세요. 방금 읽은 거랑 똑같죠? Not the same as the informal hearing, informal telling of story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는 뭔가 인포멀한,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포멀하고 정규적이고 뭔가 격식을 갖추지 않고 어디선 들을 수 있는 인포멀한 스토리와는 다르다. 학문적인 역사적 이제 아르규먼트적인 스토리가 되겠죠. 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는 everyday knowledge, everyday informal hearing and telling of stories와는 뭔가 다르다. 여기서는 스토리에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스토리와는 학문적인 스토리는 뭔가 다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대충 읽었는데도 답을 선정하고 읽으니까 뭔가 뼈대가 잡히니까 바로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이 전체 내용은 어때요? 스토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토리와는 다르게 학문적인 스토리는 달라서 저 이거 보고 빵 터졌습니다. 이게 뭐죠? 뭐가 필요하다? familiarity가 필요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보고 왜 빵 터졌는가 하면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학문적 이야기는 돈 주고 좀 배워라 이 작석들. 옛날 우리 그 아저씨 아줌마들이 90년대인가 80년대 때 나온 조커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개그맨이 한 말인데요. 돈 주고 좀 배워라 이 무식한 작석하고 하는 밈이 있었어요. 지금 요 얘기가 여러분들이 educated citizen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돈 주고 좀 배워라 라는 말을 굉장히 고상하게 얘기하죠. 뭐가 필요하다? 이런 abstract generalization이니까 추상적 일반화에 대한 친근함. 그리고 scholarly discourse니까 선행되는 학문적 담론에 대한 어떤 친근함, 증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뭐 style of argument라는데 analytic structure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거 다 뭐예요? 학문적인 접근법을 하려고 이거는 혼자 길러지는 게 아니라 스승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 체계를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위에서부터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예요. 이벤트가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사건은 팩트죠.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은 팩트예요. 이벤트가 일어났죠. 자, 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자,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냐? 아니면 정치적 어떤 포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나? 뭐 아니면 문화의 충돌로 이래서 일어났나?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전쟁이 팩트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인간이 덧붙이는 내레이티브스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 의해서 그 전쟁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패러다임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이 나레이티브나 패러다임에 있어서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스토리예요.
스토리란 말은 주관적이면서 왜곡적이면서 되게 서사가 있는 거죠. 나뿐이 아니에요. 스토리를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우리 6.25 전쟁에 관련돼서 그 미국의 힐맹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 어카운트는 뭐예요? 이 패러다임에 관련된 어떤 이 어카운트를 다른 말로 이것도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워딩으로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기술, 상세한 서술을 기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약간 학문적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카운트란 말이 여기 나오나? 여기 나와요. 어카운트라고. 스콜레리 어카운트라 해서 학문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전문적 분야, 즉 디스플린드 히스토리컬 아규먼트라든지 디스플린드 날리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어디서 일어나죠? 문과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역사적 얘기니까. 근데 이게 문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과에서도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벤트가 일어났고 팩트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관찰하면 이게 입자가 되는데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 확률로 나타나게 되는 게 증명이 되었죠. 그러면 이게 팩트가 일어났으면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뭐로? 나레이티브나 패러다임으로. 그래서 패러다임을 과학자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상당히 이제 뭔 말인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팩트하고 다르게 뭔가 인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태양 주변에 이 지구가 돌듯이 뭔가 우리 미시 세계에서도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도는 어떤 왜 이게 지금 우리 문명을 이루는 하나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전자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작 과학자들은 그 핵 주변에 전자가 돌지 않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레이티브나 패러다임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런 갑작스럽게 들이대는 수능 이야기가 나오면 이 뭐야 이러고 또라이들의 어떤 글이라고 이렇게 폄하하면 접근 가능한데 너무 숭고하게 생각해버리면 영원히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자의 어떤 여러 가지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물리학과나 전자공학 분들에게 맡겨두고 우리 21세기를 사는 여러분들은 개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을 갖다가 스토리로 일상생활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카운트에서 이과에서 어떤 디스플리너리 날리지로 사용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토리로 그럼 양자역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어요? 밝았어요? 팩트야 어두웠던 밝았던 어떤 일이 해프닝이 일어났지만 관찰자적 시점, 이 현재의 시점에서 내 과거를 걸림돌로 볼 것인지, 그죠? 어두운 과거를 아니면 디딤돌로 볼 것인지는 누가? 관찰자, 현재 나의 관찰자의 이 내공으로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나 없나? 있죠. 그죠?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로 스토리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역사적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니즈에서 역사를 왜곡한다. 바꿀 수 있다. 아니죠. 각색한다 또는 다르게 해석한다. 라고 이렇게 워딩을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과 없이 이제 수능 얘기가 나오고 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다 보니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사춘기 때 정말로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날리지나 배워야 되는 이런 덕목들을 다 놓치게 되어버리는 수능 구조가 되어서 이런 것도 함께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계속 요번 우리 3월 모의고사는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려운 것들 말이죠. 자, 그러면 32번 수업 끝.